열어서 네.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들을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대부분이 저희가 추진했던 것들이 많이 그때 해결이 됐고요. 그래서 네. 법들이 통과됐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전에 성폭력 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이 같이 있었던 것을 네. 저희가 피해자 보호는 저희가 하고 그 가해자들의 처벌은 법무부가 하고 그래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을 하더라도 그거를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드는 데는 또 타부처의 법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리입법을 통해서 가해자 처벌 부분은 법무부가 법안을 관장하게 되고 피해자 지원에 대한 것은 여성가족부로 오게 되고 네. 그래서 중요한 그런 피해자 보호에 많은 일들을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법을 저희가 주관을 하게 돼서 네. 앞으로는 새로운 정책 같은 걸 훨씬 더 법적 기반을 빨리빨리 정비하면서 정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참 반가운 소식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보호에 관한 부분과 가해자 처벌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셨다는 것과 관련하여서요. 사실 지금까지 피해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2중, 3중의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조사 과정에서도 그랬었고요.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보호도 사실 참 국가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일 것 같은데 말씀하신 그와 같은 법안이 이제 마련됐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피해자들을 보호하시고 이제 그럴 계획이신지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저희가 분리해서 하게 된 거에서는 특히 이제 피해 아동이 전학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럴 때 예. 그런 전학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전에는 여러 가지 서류나 이런 거를 해서 말씀하신 그런 2차 피해, 3차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그런 걸 간편하게 해주고요. 특히 이제 또 아동들의 경우에는 집안이 별로 이렇게 이제 안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아동들의 경우에는 쉼터로 가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생계비라든지 교육 지원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지원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가 피해자들을 위한 종합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 이제 저희 해바라기 센터라고 하는데 네. 그것이 굉장히 아동들의 여러 가지 심리 치료에 아주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게 전에는 이제 법적 근거를 저희가 넣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넣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담원들의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이제 법적 근거를 가졌기 때문에 훨씬 더 전문적인 그런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게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성폭력 예방 교육이라든지 또 이제 성폭력 추방 기관이라든지 그런 활동들을 많이 통해서 전 사회적으로 성폭력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이제 피해자 지원법에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에서는 이제 처벌을 일단 강화했어요. 가해자들의 경우에 이제 종전에는 특히 이제 음주, 내가 술을 먹고 정신이 없어서 했다. 그럼 그게 다 감경 요인이 돼서 처벌이 굉장히 약화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아동 청소년에 대한 경우에는 그걸 감경 요소에서 배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술 마시는 경우에 본인이 그렇게 조절할 수 없을 정도까지 사실 마시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경강 요인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해자 위주의 정책이지 피해자 얘는 정말 너무나 큰 상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감경 요인이 되지 않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반의사 불벌죄라 그래가지고 피해 아동이 내가 합의하겠다 그러면 그냥 벌을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네.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서 계속 가해자 쪽에서 아동이나 부모한테 연락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거를 제외했습니다, 거의. 그래서 거의 폐지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그런 가해자들이 2차, 3차로 연락하거나 그런 일들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 등록, 또 우편고지 이런 거를 해서 지역의 주민들한테 이제 위험한 범죄자가 있을 때 우편고지를 해서 알려드리게 했고요. 또 그 사람들이 취업을 제한해서 아동들을 많이 접하는 그런 직종에 그런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자꾸 진술을 여러 번 반복하는 그런 것이 이제 아동들한테 또 굉장히 정신적인 피해가 큰데 그거를 영상물 녹화를 해서 전문가들이 그 진술 과정에서 다 녹화를 해서 그거를 이제 한 번에 쓰게 네. 함으로써
여러 번 진술해야 되는 것을 좀 저희가 안 해도 되도록 그런 법적 근거를 다 했고요. 또 그 이제 성범죄자들한테 여러 가지 교육을 강화해서 300시간 정도의 교육을 이수를 하도록 하는 것을 거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얼마나 그게 나쁘고 앞으로 하면 안 되는가 하는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킴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그런 또 장치도 저희가 넣었습니다. 네, 장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기대가 커지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조금 화제를 바꿔서 다음 네네.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에 관한 질문인데요. 네. 이제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여기에 공감하시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서 여성의 지위를 어떻다고 평가를 하시는지요? 21세기가 이제 여성의 시대라기보다는 여성과 남성이 같이 하는 시대라고 하겠고요. 사실은 항상 같이 해왔던 시대다. 단지 이제 그 관점이나 또는 그 역할 같은 거에 서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많이 개선해 나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좀 안타깝게도 항상 국제적으로 여성 지위에 대한 그런 것이 발표될 때 보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중위권 내지는 하위권이거든요. 네. 중위권보다 더 밑에 있고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인덱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UNDP UN 그 개발 계획에서 발표하는 여성 권한 척도라는 것인데 그거는 지금 저희가 109개 나라 중에 61위로 발표됐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보다 약간 미치고요. 이제 또 월드 이코노믹 포럼,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하는 성격차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134개국 중에서 115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밑에 있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그거를 볼 때 이제 많은 여성들은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요. 또 남성분들도 우리나라 여성들이 자존심 상합니다. 예.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관님 어떻습니까? 이제 그러한 문제점을 만들게 되는 원인을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네네. 옛날에 그 남존여비라고 하는 그 사상이 있었는데요. 이 시점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인식이 아직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저는 지금은 어떤 사상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보고 싶습니다. 저는 또 분야가 별로 그렇게 이제 철학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그 좀 실질적인 분야에서 쭉 일을 해왔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 현실적인 거를 보면은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직장들의 장시간 근로 관행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여성들도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직장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시간 외 근무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또 회식을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아침에 8시, 7시, 8시에 나가서 결국은 이제 밤 12시 돼야 집에 오고, 네. 그러는 식의 직장 생활을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직장에서